자, 숨은 주먹장 먹금 긋는 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결국법이 마찬가지지만 부재를 정확히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부재 두께, 암수장부의 부재 두께라든가 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각 이런 모든 부분이 정확히 맞는 상태에서 가공을 하셔야 자기가 원하는 그 정확한 그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재를 정확히 뽑는 거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더 정교해져야 되고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정도 실력이면 이제 많이 끌어올렸지만 앞으로도 더 이제 대패가 가공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대패 연습을 좀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숨은 주먹장을 하기 위해서 두 부재를 뽑았는데요. 주먹장 할 때 이제 전체적인 판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요. 일단 부재 두 개 중에 긴 거는 암장부, 그 다음에 짧은 거는 수장부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재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안쪽하고 바깥쪽을 일단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느 쪽을 안쪽으로 할지 어느 쪽을 바깥쪽으로 할지. 자, 이쪽이 저는 이쪽을 이제 바깥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늬 결도 이제 생각하고 바깥의 결 나이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특별하게 생각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제가 여기를 바깥 부분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장부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장과 같이 똑같이 숨은 주먹장도 숫장부를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숫장부를 암장부에 대고 그리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숫장부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재 두께 사이즈에 맞게 기준선을 잡아야 되겠죠. 기준선을 잡기 위해서 그 무게로 나무 두께보다 약간 제가 지금 카메라 쪽으로 약간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더 들어가게, 예, 잘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한 0.5mm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0.5mm 칼이 너무 저스트로 맞추면 또 나중에 암수장부를 결구를 할 때 끝선이 안 맞고요. 또 너무 여유 있게 하면은 공간이 뜨기 때문에 저스트에서 0.5mm 정도 여유 있게 해서 먹금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장부의 안쪽에 기준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암장부도 가공은 나중에 하겠지만 기준선을 같이 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은 똑같이 이렇게 그어놓고요. 그 무게로. 그 다음에 연기를 그릴 건데요. 연기는 보통 뭐 주먹장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양쪽을 동시에 이제 연기를 하면은 사실 연기와 주먹장을 전체적으로 딱 맞추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그릴 때 항상 선을 살짝 그리고 정확하게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선을 넘어가면은 그만큼 공간이 뜨기 때문에 연기를 양쪽에다가 그릴 때 선이 살짝 가리게 해서 기준선을 긋습니다. 선을 살짝 가리게 이렇게 긋고요. 암장부 긋고요. 그 다음에 숫장부 또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장부를 제가 잘 보이도록 틀어서, 자, 요 정도, 지금 요 정도는 보시다시피 선이 살짝 보입니다. 이 정도에서 그리면 나중에 가공할 때 톱이 저 가공선이 먹금선보다 더 넘어가기 때문에 가공한 게 그렇게 되면 연기가 붙지 않고 뜨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을 조금 더 이렇게 밀어 넣어서 살짝 가려야 된다. 더 틀어보면 이 정도
예. 지금 카메라에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요 정도 가려야 된다. 초점이 조금만 잘 보이네요. 다시 한번 살짝 뺐다가 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예 보이는 거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살짝 가리게 해서 선을 그어야 정확한 가공이 됩니다. 제가 약간 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이 정확히 일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가려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다시 반대쪽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자, 반대쪽은 또 돌려서 그리니까 더 잘 보이겠네요. 자, 선이 지금 요 상태는 완전히 넘어간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밀어보면 부재를 살짝 쳐서 밀어보면 요 정도도 보통은 요 정도로 많이 그립니다. 요 정도로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부재가 선을 톱질을 할 때 그 선보다 안쪽으로 더 가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간이 뜨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넣어서 부재를 넣어서 지금 요 순간 요렇게 가리는 겁니다. 지금 요 순간요. 딱 가린 게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원위치로 가서 보면은 다시 초점을 맞추고요. 잘 보이네요. 원래는 보통 사람들이 그릴 때 이 정도로 그립니다. 이 정도로. 선이 완전히 보이거든요. 끝선이 완전히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부재를 넣어서 이렇게 선이 살짝 가리게. 지금 이 상태가 선을 살짝 가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려야지만 나중에 연기 부분이 안 뜨고 딱 밀착을 시킬 수 있게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린 결과물을 보면 이렇습니다. 살짝 제가 틀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이네. 약간은 연기 그은 게 기준선보다는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자를 댈 때 선을 살짝 가리고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쪽 연기를 정확히 붙이기 위해서 연기자를 떼고 그릴 때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됐고요. 자, 연기까지 그렸으면 이제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장부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은 주먹장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개수는 일단은 홀수해야 됩니다. 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촉의 개수는 자기가 임의로 정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촉을 한 3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3개를 하고 그 다음에 촉이 3개면 공간이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전체가 7개가 됩니다. 7개가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전체 폭이 155입니다. 155를 7로 나누면 2, 7에 14, 그 다음에 뭐 몇 점 몇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나누기 좋게 25mm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mm로요. 하나의 사이즈를 25mm로 나누는데 25mm씩 7개를 만들려면 25 곱하기 7을 해서 2, 7에 14, 5, 7에 35 해갖고 175mm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5mm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기울이는 거죠. 기준점에다 대고 기울여서 175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사선으로 175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연필이나 머큰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25, 50, 75,
100, 125, 150. 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나눈 거죠. 물론 이제 아까 때 100, 155를 뭐 계산기로 계산해서 몇으로 딱 뭐 20 몇 점 몇 나오면 그거를 뭐 컴파스를 이용해서 뭐 그리던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쓰면 누구든지 금방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나눈 거를 수직으로 그대로 연결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같은 수직으로 다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정확한 7개의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을 찍고요. 그대로 찍고 위로 올라와서 그리는 거죠. 찍고 올라와서 그리고요. 찍고 올라와서 그리고, 찍고 올라와서 그리고, 찍고 올라와서 그리고, 찍고 올라와서 그리고. 여기를 쭉쭉 안 긋는 이유는 요 전체에서 센터를 찾아서 센터에서 사선을 그어야 정확한 균등 분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센터를 잡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긋고요. 요 사이즈에서 반을 이제 또 찾는 거죠. 반이 지금 약 20mm입니다. 그러면 10mm가 센터니까 여기서 직각자와 철자를 대서 10mm가 이렇게 맞추게 해서 여기서 교차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 교차점, 요거 교차점, 요거가 교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간이 되겠고요. 첫 번째 거 여기는 공간, 여기가 촉이 되겠죠. 촉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가 또 촉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공간이 되겠고 여기가 또 촉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의 촉과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간으로 정분할을 했습니다. 요 사이즈 딱딱 맞게 분할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유각도자를 이용해서 이제 사선을 긋는 거죠. 주먹장과 마찬가지로 10도짜리 자유각도자를 이용해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요게 촉이니까, 촉은 살릴 부분이니까 촉을 가리고 오른쪽으로 센터에다가 딱 찍고 그 다음에 목금칼로 긋는 겁니다. 이렇게. 예, 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자, 센터를 잡고 갖다 대고 그대로 긋고요. 또 세 번째 거 센터 잡고 갖다 대고 긋고요. 예, 그래서 하나, 둘, 세 군데 다 긋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그어야 되겠죠. 반대쪽도. 자, 반대쪽은 이렇게 자유각도자도 돌려서 같이 잡고 같은 방식으로 센터를 찍은 다음에 긋고요. 또 센터를 찍고 갖다 대고 그리고요. 센터를 찍고 갖다 대고 그리고. 자, 그래서 양쪽에 사선으로 두 개씩 다 그어서 촉 다 완성을 했습니다. 촉이 완성이 되면 반대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먹장 할 때는 안쪽에서 그려서 바깥쪽으로 가면서, 자, 안쪽에서 그려서 바깥쪽으로 가면서 다 그렸는데, 숨은 주먹장 할 때는 보시다시피 안쪽에서 그렸으면 요 머리 위까지만 그리면 됩니다. 머리 위. 반대쪽은 안 그려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각자를 이용해서 그대로 원래 그렸던 기준선에다가 찍고요. 찍고 갖다 대고
그리는데 저 밑에까지 다 안 내려가도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나중에 연기로 떼어낼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안 내려가고요. 어느 정도까지 한 5mm 정도 여유 있게 남겨놓고 그 선까지만 그려놓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찍고 이렇게 긋고요. 세 번째 거 찍고 갖다 대고 그리고요. 자, 하나, 둘, 세 개 다 그렸습니다. 그럼 돌려서 그대로 돌려서 반대쪽 거 같은 방식으로 찍고 갖다 대고 한 5mm 여유를 두고 그리는 거죠. 이렇게. 또 두 번째 것도 찍고 갖다 대고 그대로 그려주고요. 세 번째 것도 찍고 갖다 대고 그려주고. 이제 머리 부분도 다 그렸습니다. 머리 부분에도 그리고 나면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얘가 촉이고요. 얘도 촉이고, 요거는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연기, 양쪽에 연기를 그려야 됩니다. 연기는 보통 우리가 5mm에서 6mm를 그리는데 일단은 지금 6mm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장부 이쪽에다가 연기 할 부분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안쪽까지 다 그리고요. 네, 반대쪽도 연기를 이렇게 그리고요. 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놓고 보면 정확히 이 부분은 이제 없애버릴 거고요. 이 부분도 없애버릴 거고, 이 부분도 없애버릴 거고, 이 부분, 여기입니다. 요거는 양쪽에 요만큼은 연기라 남겨놔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샘플에서 보시다시피 요 주먹장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으로 분할은 다 됐습니다. 근데 요 보시다시피 요 위에 요 바깥쪽에 연기 부분이 서로 암장부, 숫장부가 연기 부분이 또 만나야 되고 요게 만나려면 머리 부분이 요만큼 연기 두께만큼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3반기 할 때도 이렇게 보셨지만 요 머리 부분이 연기가 위에서 이렇게 만나려면 요 머리 부분이 연기 두께만큼 없어지는 거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숫장부나 암장부의 머리 부분을 연기 두께만큼 표시를 하고 연기 두께만큼 없애는 선을 두 번을 그어줘야 된다. 이쪽 한 번, 그 다음에 이쪽 한 번. 그래서 연기 두께만큼 얘를 이렇게 돌려서 그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기 만들 곳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눕혀서 똑같이 이렇게 머리 부분을 날릴 거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양쪽 끝에도 살짝 해주는 게 좋겠죠. 양쪽 끝에도 살짝 해주고,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숫장부 그리는 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 모습이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숫장부 하나, 둘, 세 개, 공간 하나, 둘, 셋, 네 개, 양쪽에 연기, 그 다음에 머리 연기만큼 또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연기만큼 또 공간을 주기 위해서 먹금선을 또 걷습니다. 그 무게로. 네, 요 모습이 수문주먹장 숫장부 먹금 긋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숫장부 톱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숫장부 톱질하는 거 보여드리기 전에요. 지금 암장부는 아직 안 그렸습니다. 그리질 않았는데요. 주먹장 할 때도 뭐 설명드렸지만 숫장부가 일단은 다 가공을 해서 톱질하고 끌질하고 다 가공을 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얘를 올려놓고
옮겨 그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숫장부는 저 암장부는 가공을 안 하고요. 숫장부만 먼저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톱질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부재가 보시다시피 톱질을 할 때 이렇게 45도만 톱질을 해야 됩니다. 예, 바깥에 주먹장 할 때 같이 바깥에까지 다 나가면 안 되고 요 안쪽에서만 가공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요 안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톱질을 할 때 45도 톱질을 해줘야 됩니다. 45도. 그래서 요 45도 톱질하는 거는 자, 부재를 놓고 자, 여기가 버리는 거고 오른쪽에 살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오른쪽 날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걸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 부재나 아니면 나무 연기자를 대고 톱질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평상시 톱질할 때는 살짝 가리고 쓸었지만 지금은 오른쪽을 살려야 되고 이쪽이 버리는 거니까 약간 오른쪽 톱날이 먹금선에 스치도록 조금 더 여유를 주고 갖다 댄 다음에 톱질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톱질을 하면 되고요. 이것도 45도만 톱질을 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머리 부분이 요까지만 가공을 해야 됩니다. 요까지만요. 이걸 여기까지 내려와서 바깥에까지 톱질이 닿으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요까지만 톱질하면 되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사선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쓸면 되겠죠. 선에 맞춰서. 요번에는 왼쪽이 살리고 오른쪽이 버리는 거기 때문에 톱 자체가 스치도록 연기자에 스치도록 갖다 대고 45도로만 톱질을 해주면 됩니다. 자, 45도로 저 주먹장을 톱질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선이 요 끝선까지는 오지 않게 여기서는 조금 넘어가도 되지만 여기는 절대 닿지 않게 이렇게 톱질을 해야만 나중에 정확한 부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이쪽 오른쪽 같은 경우는 부재를 이렇게 돼도 되겠죠. 예, 이렇게 되고 오른쪽이 스치게.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톱질이 이렇게 좌우로 톱질이 어렵다면 한쪽 살리는 쪽만 계속 막아놓고 어떻게 톱질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톱을 왼쪽에 자, 왼쪽에 톱이 왼쪽이 살리는 거고 오른쪽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는 쪽을 완전히 가려놓고 톱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덜 내려갔지만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뭐 편리에 의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초점을 조금 절로 옮겨 놓고 자, 이렇게 초점을 조금 더 옮겨 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톱질을 해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여기가 살리고 여기가 죽이는 건데 살리는 거를 살짝 가리고 스치듯이 보이게. 자, 반대쪽으로 와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서 보고 쓰릅니다. 이렇게 보고 뭐 먹금살을 갖다 대고 그냥 쓰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는 더 편합니다. 각도도 약간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부재를 대고 쓸다 보면 약간 각도 조절이 안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요거 지금 아직 안 내려가고 삐뚤삐뚤해졌네요. 지금 봅니까? 제가 안 하던 자세로 이렇게 쓸다 보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씩 삐뚤어졌는데 제가 그냥 쓰는 거는 약간 안쪽으로 씁니다. 지금 보시면 먹금선이 여기서 약간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암수 장부를 할 때 약간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제 결구할 때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쓸 때는 뭐 이렇게 선에 맞춰서 딱딱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시려면 부재를 대고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좀 숙달이 되시면 그냥 부재를 대지 않고도 쓸 수 있게 그렇게 숙달시켜서 쓰시는 분들은 테크닉을 약간씩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편한 대로 약간씩 수정해서 톱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저 톱질을 다 완성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 조금 남아 있는 거 약간 수정을 삐뚤어진 데는 제가 약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해서 다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톱질할 때 이 부재를 대고 쓰는 거를 알려드렸더니 이 부재를 대고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맨 마지막에 이쪽 연기를 대고 쓸 때 요거를 대기가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걸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앞장부하고 숫장부가 있는데 이 부재가 같은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부재를 같이 붙여놓고 거기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무 토막을 올려놓고 쓸면 맨 끝에 작은 부분도 충분히 톱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대고 쓰는 게 저는 더 어렵네요. 이게.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만 아시고요. 저는 그냥 쓸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톱질은 다 마쳤습니다. 지금 숫장부 톱질 요거 촉이고요. 요건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양쪽의 연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숫장부, 수문주먹장, 숫장부 톱질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수문주먹장에서 지금 톱질을 한 다음에 끌질을 해야 되는데요. 끌질에 이제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누터로 지금 1차 가공을 해왔습니다. 요 누타 가공은 깊이는 요 연기 두께만큼 남기고 고기까지만 1차 뚫어서 가공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끌 작업을 하면 훨씬 편하고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끌로 칠 때는 타격용 끌로 이용해서 자, 이런 부분은 결방향이기 때문에 누타로 가공한 다음에 이렇게 톡톡 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고 끌을 대고 이렇게 치는 거죠. 네, 누타를 화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결방향이니까 그대로 가공을 저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모두 다 쳐서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떼어낼 때 요 가운데 한두 번씩은 톱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잘못 떼어내다 보면 여기에 끼어서 빠지지도 않을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요런 데를 코너를 물고 나올 수가 있어서 상하게 되기 때문에 톱질을 한두 번씩 넣어주고 끌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목금선에 근접할 때까지만 가공을 이렇게 해주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가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근접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자 타격을 이용해서 먹금선에 근접하게 가공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밀글로 마저 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이 많은 곳은 러프하게 일단 가공을 해서 이렇게 밀글로 가공을 했는데요. 제가 톱질이나 라우터 작업한 거가 이렇게 표시가 나 있는데요. 거기에 근접하게 같이 동시에 가공되면 수직이 거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질을 연습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 누타나 톱질한 자국을 따라가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나중에 수직으로 작업할 수 있게 연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결을 따라서 내리는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수직 이렇게. 예. 자, 먹금선에 가깝게 다 가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끌은 제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제끼면 안 되고요. 끊었다가 들면서 다 떼어내는 겁니다. 이쪽 내렸다가 들면서 떼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제끼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제껴버리면 아무리 좋은 끌도 다 상하거든요. 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갖고 러프하게 다 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금선에 맞춰서 마저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금선에서 걸고 살짝 눌러서 앞으로 밀어서 떨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먹금선에 갖다 걸고 살짝 눌러서 떨어내고요. 예, 이걸 반복을 해야 되겠죠. 다. 그 다음에 먹금선에 맞춰서 수직으로 그대로 걸고 수직으로 그대로. 여기는 먹금칼이 덜 걸렸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머지 마찬가지죠. 쭉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수직으로 정확히 걸고 떨굴 때도 수직으로 잘 떨궈야 밑으로 내려갈 때도 수직으로 잘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바닥 가공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요 부분 사이드 부분은 세워서 부재를 세워서 클램프로 잡아놓고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장부 스문주먹장 숫장부 바닥 끌질을 일단 했고요. 사이드 끌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재를 세워 놓은 다음에 클램프로 잡아 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끌질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결을 이제 보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결 자체가 어깨인 경우는 밑에부터 끌어줘야 되거든요. 이 밑에부터요. 그리고 순결일 때는 그대로 내려가면 되고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먹금선, 이 톱질을 할 때 이렇게 먹금선을 다 해놓은 데는 굳이 뭐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데는 살살 이런 식으로 결을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아주 심한 어결 있는 곳이 있을 때는
위에서 못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앞쪽에서 이렇게 가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가공할 때는 여기 끝부분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쪽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데 결의 상태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 갖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살이 좀 많이 남아 있네요. 이렇게 목검선에 맞춰서 1차 가공을 다 하고요. 이쪽도 저 바닥까지는 다 내려서 완전히 딱 끊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에 가공할 때 잔재들이 딱딱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먹금 칼에 걸어서 안쪽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쪽도 사이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이쪽 사이드도 완성이 됐고 여기도 다 완성이 됐고요. 예, 여기 조금 선이 남아 있는데 마저 떨궈서 가공을 해주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면 마지막 면 이쪽도 이제 수직으로 내리는데 여기는 저 끝에 부분이 이쪽에 요 코너 부분이 잘 이 잔재들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주먹장끌을 쓰게 돼 있거든요. 주먹장끌을. 근데 주먹장끌이 보통은 이제 요런 이제 주먹장끌을 쓰거든요. 요렇게 코너가 사선인 주먹장끌을 써서 저쪽 코너 쪽을 딱딱 떨굴 수 있게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주먹장끌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주먹장끌이 없다면 4mm 끌로 쓰셔도 됩니다. 4mm 끌로 작기 때문에 그 코너까지 다 닿습니다. 이게 끌 자체가 저쪽 코너까지요. 코너 안 닿는 부분은 4mm 끌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예. 편리하게 사용하시려면 이런 주먹장끌을 이용해서 그대로 눌러주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바닥면도 다 가공을 했고요. 약간씩은 제가 조금 남겨놨는데 일단 좀 이따가 바닥면이 수평인지 아닌지 수평으로 가공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 남겨놓은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요 정도까지만 가공을 하고요. 마저 요런 잔재들을 가공하기 위해서 클램프를 풀고 다시 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바닥 이쪽 1차 가공, 그다음 사이드 가공, 2차 바닥 가공 다 한 다음에요. 잔재가 이제 남아 있는데 코너에 잔재를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인 데는 이렇게 일반 끌로 해서 가공을 하면 되고요. 이쪽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이런 끌로도 들어가는데 주먹장 끌을 하면 저 코너에 닿는 게 훨씬 잘 가공이 됩니다. 이렇게 코너 잔재를 띄워주는데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먹장끌을 이렇게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만약에 주먹장끌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mm 끌로 코너를 이렇게 가공을 해도 코너 띄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주먹장글로 다 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추 다 가공이 됐는데요. 이 가공을 할 때는, 마지막 가공을 할 때는 이제 먹금선에 맞춰서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너, 모서러진 코너에 이물질이 있냐 없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 해놓고도 그 코너에 이물질이 조그마한 게 하나만 있어도 사실 결구가 딱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코너가 닿는 부분, 더군다나 이렇게 삼각점이 다, 세 면이 다 닿는 코너 부분은 정확히 끌질로 가공을 해 주셔야 나중에 결과가 정확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잔재가 거의 없게, 코너에, 요런 코너에 잔재가 거의 없게 깨끗하게 가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끌 작업에 마쳤습니다. 끌 작업에 마쳤는데요. 끌 작업을 할 때 물론 이제 수직 수평으로 우리가 정확히 가공을 했지만, 끌 작업이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직으로 여기가 직각으로 딱 맞고, 또 이런 데도 직각으로 딱딱 맞고, 여기도 수평으로 딱 맞아야지만 부재와 부재가 서로 결부했을 때 정확히 들어맞게 돼 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각이 안 맞는다든가 할 경우는 부재가 맞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끌질을 하고 나면은 꼭 이걸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숨은 주먹장에 요런 안쪽 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바닥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를 이용해서요.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직각자 하나, 그 다음에 연기자 하나입니다. 물론 직각자 두 개 갖고도 가능하겠죠. 자, 방식을 보면 먼저 자 하나를 목재 표면에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 하나를 이렇게 요 안에다 넣습니다. 가공한 면에다 대기 위해서요. 지금은 이쪽 사이드 면에 직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이드 면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닥면에다가는 떨궈서, 바닥면에서는 떨군 상태로 면에다가 갖다가 측면에다가 갖다 대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 대고 두 자를 갖다 이렇게 대봅니다. 이렇게 딱. 지금은 거의 약간의,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위에가 먼저 닿습니다. 지금 위에가 살짝 먼저 닿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잔재를 완벽하게 정리는 안 하고 약간은 남겨놨는데 지금 위에가 먼저 닿습니다. 이렇게. 자, 아래쪽을 보시면 아래쪽이 약간씩 공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가 이 면에다가 대고 있는데 이 면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 안쪽에 살이 많다는 얘기죠. 살이 많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면이 정확히 가공된 면은 뭐냐면 요 앞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에다 대고 그 다음에 직각자를 댔을 때 얘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얘는 위에가 닿고 아래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수직이 아니고 약간 더 이렇게 둔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예, 많이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쪽은 거의 맞지만 안으로 가면 거의 맞는데 여기는 또 맞네요. 이쪽은. 자, 이거 보시면 밑에 쪽은 자를 두 개를 댔을 때 밑에 쪽은 딱 맞고요. 위를 보면 위를 살짝 이렇게 보시면 약간 떨어집니다. 그죠? 네,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금. 요게 이제 정확하게 수직에 가깝게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딱 붙으면 또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여유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가 살짝 떨어질 정도. 그게 가장 좋은 가공 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살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살이 조금 있는 거고요. 요쪽은 살이 아주 많이 있는 거고요, 밑에 쪽으로. 예, 많이 떨어지죠. 예,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방금 요 위치는 지금 적당히 위에가 살짝 떨어져 있는 겁니다, 위에가. 예.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되도록 그 끌질로 다듬어 줘야 됩니다. 요런 상태가 되도록요. 예, 밑에 쪽은 딱 닿고 위에가 살짝 떨어지게.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갖고 살이 많은지 작은지를 다 군데군데 확인해 봐야 된다. 지금 이쪽 면 여기는 됐고요. 여기는 됐고 여기는 안 됐고요. 여기는 요만큼은 됐고 여기는 조금 안 됐습니다. 여기는 전혀 안 됐고요. 여기는 더 많이 가공을 해야 됩니다. 돌려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넓게 잡고 자 돌려놓고 보시면 지금 여기는 가공이 아직 수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반은 수직이 거의 맞고 이쪽은 좀 안 된 거고요. 여기도 아직 안 됐고요. 여기는 잘 됐습니다. 좀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직이 아니니까 안쪽으로 조금만 더 파주면 되겠죠. 끌밥 하나 정도, 이렇게 끌밥 하나 정도 이렇게 파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끌밥 하나 정도만 팠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쪽은 맞으니까 안 하고요. 이쪽만 끌밥 하나 정도.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끌밥 하나 정도만 살짝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한 번에 많이 파시면 또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조금씩 파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자, 첫 번째 아직 아까 때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자를 먼저 갖다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이쪽 자를 갖다 댔을 때 한번 모습을 보죠. 아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위에가 먼저 닿습니다. 위에가 지금 위에가 먼저 닿고 아래쪽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럼 이건 조금 더 파야 되겠죠. 예, 조금 더 파야 됩니다. 이쪽으로 틀어서 봐도 마찬가지. 이쪽은 예, 이쪽은 거의 봤습니다. 지금 같은 곳이지만 지금은 위에가 거의 위에나 아래나 거의 같이 달랑말랑합니다. 예, 이쪽 안쪽은 잘 됐고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칸에는 요만큼은 되고 요만큼 안 됐었는데 한번 다시 안 됐던 곳에다 대보고요. 이렇게 대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붙습니다. 거의 다 붙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대봐야 되겠네. 예. 자,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네요. 자, 다 붙고요. 여기 아까 때 됐던데 여기는 뭐 상관없고요. 지금 딱 맞는 거고요. 예. 나머지도 이렇게 대보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됩니다. 예, 거의 맞네요. 나머지는. 예. 예, 이건 조금 더 들어갔고요. 자, 여기만 한 군데만 아직도 약간 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저 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요.
마찬가지로 끌밥 하나 정도만 떼어내는 거죠. 나머지는 뭐 다 맞으니까 됐고요. 살짝 이물질이 있나 없나 그런 것만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거의 이제 수직에 맞게 가공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네 곳은 일단은 다 완성이 됐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요 바닥면 네 곳의 가공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려서 자를 두 개를 대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닥면이니까요. 이 자를 바닥에다 놓는 겁니다. 옆에다는 닿지 않게 바닥에다만 놓는 거죠. 바닥에다 놓고 자를 반대쪽으로 갖다 댑니다. 자, 지금 상태가 위에는 붙고 밑에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바닥이 약간 이렇게 사선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사선이 되면은 이 안쪽이 여기 안에가 살이 많기 때문에 그 결구를 했을 때 살이 먼저 닿아서 바깥쪽은 붙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쪽이 내려가게 사선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건 조금 많이 내려간 겁니다. 이건 조금 많이 내려간 거고요. 어쨌든 사선은 안쪽으로 됐습니다. 다음 것도 같은 방식으로, 예. 약간씩은 조금 많이 사선이 됐는데 다 비슷하게 다 사선은 다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수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요 상태는 여기는 다 완성이 다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숫장부가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암장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암장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완성된 숫장부를 암장부에다 옮겨 그려야 되는데 옮겨 그리기 전에 요 머리를 자른다든가 사선을 자르면 안 됩니다. 이걸 먼저 잘라버리면 암장부에다가 대고 그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1차 가공이 다 되면은 암장부에다가 대고 그리고 나서 암장부를 가공을 다 하고 두 개가 다 끝나면 그때 이제 머리 부분을 가공을 하고 연기를 자르고 그 다음에 수문주먹장 마지막 머리 위에 연기까지 가공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자, 수문주먹장 숫장부를 암장부에다 대고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